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 올라갈 때 어지럽지, 정신 차려라, 이런 제목입니다. 좀 길죠? 좋게 말하면 봉준호의 추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준호 감독하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참 우리나라 감독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가진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개봉한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가지고서 참 참패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를 보고서 영화 비평을 했었는데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왜냐? 참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상까지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가라는 비평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봉준호라면은 믿어도 되는 표 아니겠습니까? 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우뚝 서 있는 상태에서 만든 영화인데 어떻게 내가 심하게 아주 난도질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제가 비평을 간신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달여 만에 극장에서 문을 닫았답니다. 자,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외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예요. 외국 배우들을 쫙 쓰고 우리 한국 배우는 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4,385억 원이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손익분기점은커녕 1,170억 원이 마이너스랍니다. 손해랍니다. 1,170억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영화 최고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 영화 몇 편을 만들 정도로 참 대단한 금액인데, 왜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참 슬픕니다. 왜? 글쎄요, 믿어도 되는 표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영화는 그동안 세계로 일치월장을 해가지고 뭐 그냥 세계에서 한국 영화 하면은 K-팝과 더불어서 K-무비, K-드라마, K-푸드까지, K-패션까지 지금 현재 막 그냥 전 세계가 한국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로 또 다시 또 전 세계로 휩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1,17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손해를 보고서 문을 닫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글쎄요, 좀 유명해지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최고이 됐다는 갑자기 부상하는 그런 연예인 내지는 인기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와 또 프라이드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글쎄, 이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의 열정과 또 아이디어와 또 성공의 밑바탕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분출할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열정의 저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대반목에 힘주고 왕창 벌려나가지고 무려 4,385억 원이라는, 글쎄요, 지금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4,000채? 와, 400채인가요? 4,000채인가요? 그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1,170억 원이라는 손해를 봤으니, 물론 봉준호 감독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비평했을 때처럼 그 SF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꺼집어내 가지고 영화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쌍둥이, 그러니까 인조인간 또 복제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복제인간과 실제인간과 싸워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5분짜리 10분짜리 이 만화 영화의
어울리는 거지 대작 영화 무려 5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만들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봐도. 더군다나 이 트윈, 그러니까 쌍둥이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는 수없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도 허장강이라는 배우, 그 배우가 쌍둥이로 되어가지고 뭐 애인한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그 실수를 범해가지고 또 꽤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쌍둥이에 관한 영화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현대화든 그러니까 공상과학으로 만든 쌍둥이 영화거든요. 근데 크게 감동을 주거나 크게 공감을 주거나 크게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영화 비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장면을 끓여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서 만들어 봤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영화 관객들은 냉정하고 아주 그냥 영악합니다. 재미가 없거나 감동이 없거나 그 다음에 신기함이 없으면은 그냥 예이 하고 맙니다. 영화는요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봐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가령 배너를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다 야야야 집합 나 있잖아 배너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죽여주게 멋있더라. 뭐 그냥 대작에다가 그 말의 경주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배너만큼 그냥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익사이팅하고 막 그냥 초 대형 작품은 처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야 나도 봐야지 나도 봐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제가 봐도 꼭 무슨 저기 뭐야 그 거대한 그 싱크홀 같은 데다가 불덩어리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감동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촉이라고 있잖아요. 촉. 영화 비평가. 제가 사실은 시나리오도 쓰고요. 또 영화인에 준할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리우드 키드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영화 들어오는 거는 거의 99%다 봤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외국 영화를 100%다 봤습니다. 국산 영화는 당시만 해도 동시 녹음이 아니고 후시 녹음이었기 때문에 입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자체부터 영화에 볼 재미가 안 났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 내지는 유럽 영화 같은 경우 꽤 괜찮은 명작들은요 1930년대부터 동시 녹음을 해가지고 입이 맞아요. 배우의 입이 소리, 음향, 뭐 무대, 조명 확실하게 좋은데 우리 한국 영화는 1960년대 70년대는 입을 맞춰가지고 후시에 영화를 먼저 찍은 다음에 거기에 성우가 입을 맞춰서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저는요 제 눈에는 그런 거가 성에 안 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 비평도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하고요. 또 영화 비평을 학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식견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키 세븐틴 이 자체부터 공상과학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외국 영화 공상과학 영화 중에서 참 거대한 성공을 이룬 승리를 이룬 거대한 수익을 이룬 영화 제목부터 봤거든요. 영화 제목에서 S자가 들어가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미키 세븐틴 하면은 뭐가 이렇게 확 마음에 들어오거나 또 그 다음에 그 심장 깊이 팍 쏘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 S, 서스페리아, 스펙타클, 뭐 S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좋거든요. 사운드 오브 트랙 S 들어가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들어가잖아요. 서스페리아 그것도 굉장히 히트쳤어요. 1980년대. 그래서 이런 그 영화계의 불문율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상과학 영화라는 것은 아서 C 클라크라는 사람이 쓴 In the year 2525 2525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이 영화도 나오고 또 거기에 과학 소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면은 그 미래의 관객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빠져고 새로운 세계는 이렇게 열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없었어. 그냥 아슬아슬하게 조금 그냥 건드리다 말고 그랬어요. 그 좋은 요즘에 CG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그게 많은데도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했어요. 물론 끝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벌레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인간에게 뭐 그 해를 끼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 간질간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장면도요, 뭐 안개 속에 그 먼지 속에 뭐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미세먼지 속에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감독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봉준호 세계적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상을 받고 뭐 그냥 예? 유럽의 영화제에서도 휩쓸었던 그런 감독이 왜 이렇게 조잡한 영화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 중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자기가 갑자기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마구 휘둘러거나 마구 쏟아낸다고 해서 그 남들이 감동해 줄 거야 절대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은요 제가 보기에는 패러사이트 기생충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히트쳤으면 기생충의 장점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그 역전되는 그래 뒤집어 엎고 싶은 전 세계에 누구나 있는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서 소재를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감동받는 그런 물동이 속에 사람 집어넣는 거 그런 거 가지고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재고 그랬어야지 되는데 이 사이언스 픽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공상과학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가는, 제가 사실은 공상과학 소설을 썼습니다. 스페르니아 2424, 2424년도의 이야기인데요. 제 얘기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지구의 70%가. 근데 그 바다 속에는 수많은 광물과 재물이 섞여 있습니다. 쏟아져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있는 물을 우주 행성에다가 팔아가지고 그 행성에 있는 지구보다 300년 앞선 과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바닷속에 제국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로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간질간질하게 그냥 불덩이 속에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쌍둥이 자기하고 복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압하자는 그런 정도 가지고 감동이 안 되죠. 저처럼 지구의 70% 바다를 갖다가 물을 행성에다 팔을 정도로 더 위대하고 거대하고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뭐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질간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아주 쇼킹하게 줘야죠. 지금 현재 명량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그리고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어온, 그런 영화, 한산이라는가 그런 것처럼 그냥 일본인과 싸울 때 그냥 그게 간단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그냥 심오한 그냥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피눈물 나는 그 참 조국을 지키자는 그런 그 참 결의의 참 민족 저항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은 12척의 배 가지고 300여 착 일본의 배를 물리친다든가 이렇게 실제를 가지고서 놀라운 반전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글쎄 드럼통 같은 빨간 그 불똥에다 사람 하나 집어넣는 거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4,385억 원을 망가뜨리는 그런 영화 가지고서 어떻게 쇼킹하게 지구촌을 휩쓸겠습니까? 봉준호 선생님, 이번에 정치 얘기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실망을 하긴 했는데요. 영화 미키 세븐틴에서 저는 큰 실망을 받습니다. 제가요, 봉준호 선생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고 영화를 글쎄요, 누구 못지않게 저도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려면은요, 그냥 확 뒤집어야지 됩니다. 그 끝에 가가지고 클라이막스에 가서 반전에 확
관객에게 놀라움을 준다든가, 그냥 뭐 기절초풍할 정도로다가 영화 장면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다가 그냥 환장할 정도로 그냥 감동을 주고 충격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안개 속에, 미세먼지 속에 그냥 그 이상한 벌레들이 춤추고 있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라는 그 위대한 메이커, 위대한, 참 상표를 가지고서 미키 세븐틴을 가지고 실망했는 거 보고, 저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 매니어로서, 할리우드 키드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에 영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리뷰 저는 처음 해봅니다. 왜? 봉준호 감독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의 K-무비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았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서영화가 김수용의 영화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